여러분 안녕. 자, 지금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영어 단어 하나 했고요. 우리가 이제 어근을 해 가지고 하다가 선생님이 요거는 원래 따로 지금 하나 찍으려고 이제 요 단어가 나온 김에 이제 요건 추가로 또 번외로 찍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지금 날짜는 이어 쓸게요. 0418. 자, Tuesday. 이거는 선생님이 꼭 찍고 싶어서 지금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아까 단어 뜻에 제너사이드란 단어를 봤어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했죠? 제너사이드? 집단학살, 뭐, 왜냐면 제너 자체가 인종이니까, 인종대학살, 더 크라임 오브 제너사이드 이거 했잖아요. 그쵸?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게 있어. 우리가 인종대학살, 인종학살, 뭐, 인종 집단학살, 이런 거 언제 많이 했을까? 요즘엔 별로 없죠. 우리가 아픈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음, 지금 4월이잖아. 그쵸?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는 선생님도 사실 뭐 역사충도 아니고 재미없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게 쉽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4월에는요, 집단 학살이 있었어요.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4.3, 제주 4.3 사건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말도 많지만, 팩트는 나와요. 팩트는 어쨌든, 많이 뭐라 해야 될까. 중요한 거는 무고한, 응? 어떤 죄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엄마 아빠랑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학살이라는 거는 어떤 그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쵸? 학살이 참 슬픈 건 뭐냐면 어떤 그 무고한 사람들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죄 없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 근데 모르겠어. 이게 훗날 죄가 없다, 보상을 해준다,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런다고 해도 그 목숨이랑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 그 예전에 그런 책 있죠? 역사를 잊은 뭐 민족의 미래는 없다? 맞나? 나도 선생님도 그가 되게 웃긴 게 어 학교 다닐 때는 되게 교과서에서 죽어 있는 사실인 거야. 그치? 살아있는 사실이 아니야.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고 너무 재미가 없어. 연도별로 쭈르륵 돼 있고 암기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역사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는데요. 음, 선생님 이제 점점 나도 나이를 먹고 선생님도 꼰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꼰대잖아. 꼰대가 되고 있으니까 역사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알아요. 현실을 살면서. 자, 일단 지금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는 인종대학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종대학살을 뭐 쭈루룩 가보자. 응? 이제 가봤을 때, 선생님이 이제 요건 추가로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은, 자, 선생님이 세계여행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이 다녔거든요? 공부도 했고. 그런데 특히 나는 이건 변함이 없어.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뭐 가기 전에도 그렇고. 선생님이 최애 나라 중에서 폴란드가 있어. 거의 최애야. 거의 퍼스트야. 왜냐면,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고 끌리고 할 때는 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실, 뭐, 어떤, 뭐, 이성 간에 잘생겨서, 착해서,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사실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 어, 설명을 못하는 뭔가 그런, 우리가 그걸 케미스트리라고 하잖아. 케미. 누구와 누가 케미가 맞습니다 할 때 우리가 화학적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케미스트리란 말이야. 내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나라가 어디 이렇게 끌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였어요. 그래서, 여행으로도 가고, 공부하러도 가고, 갔단 말이야. 근데 간 이유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처럼 얘네도 뭐야, 나치의 그 독일 그 히틀러 나치의 저기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원래 굳이 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여기 지금 영어 단어를 보고 꽂혔어. 선생님이 지금 약간 그래서 이 얘기는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학살의 문제가 있는 나라 여기는 뭔 말이냐면 피해자의 나라야. 피해자. 그쵸?
여러분, 유대인들이 걔 대량 학살 당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게 감정이입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입이다 했을 때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쵸? 우리나라도 피해자야. 그치? 음. 세계 전쟁사에서 피해자인데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대량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단지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정리한다고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그래서 단어에 나온 건데 인종이란 말이 음 약간 좀 약간 다른 상황이라고 이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 그치? 여기는 인종 청소라고 했거든. 이 인종을 싹 씨를 말린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 둘 다 피해자의 나라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 이 나라를.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이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자, 여기 아우슈비츠라고 있어요.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라고 여러분들이 알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아우슈비츠라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내 생각에. 잠깐만 한번 보자. 음, 지금 아이고. 지금 이 컨텐츠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스토리텔링인데, 그냥 공부를 하잖아. 여러분이 그냥 궁금한 거 있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맨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부를 해라 하잖아. 이게 너무 이게 본인이 이게 너무 몸에 체득이 되잖아. 루틴이 되잖아. 그럼 하루 이사시가 너무 짧아,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꼭 물론 당연히 오늘 해야 될 건 하겠지. 영어 단어도 외우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풀고 하겠지. 근데 그 사이사이에 되게 깨알 같은 재미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선생님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하잖아. 그게 그런 거야. 뭘 하나 꽂히지? 그러면 너무 재밌어. 그게 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정말, 정말 내가 진짜예요, 찐.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 얼마나 좋니? 책상에다가 책 놓고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하나 놓은 다음에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 그냥 바로 네이버에 물어보면 바로 나오잖아.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 선생님 꼰대잖아요. 라떼는 이런 거 없다니까? 라떼는 자꾸 라떼는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열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선생님 화면을 여러분 인생은 길어요. 인생은 길고요. 재밌는 거 너무 많고 갈 데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되게 많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그냥 궁금한 게 나오면은 한번 그냥 보는 거 이렇게 자 화면 공유가 되나? 아, 자 여기를 잠깐만요. 요걸 끊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이죠?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네이버에 치면요. 아마 많이 여러분 알걸? 자, 40년에서 45년 해서, 어,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내부가 너무 친절해.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남부 오슈비행침, 독일어명은 아우슈비츠. 사실 아우슈비츠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 독일의 강제 수용소이자 집단 학살 수용소, 나치에 의해 400만 명이 학살되었던 곳으로 가스실, 철벽, 군용, 고문신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죠. 폴란드 있고 지정은 79년 되었고 어쩌고저쩌고. 요게 그거야. 오슈비행침 요게 그 폴란드식 저기고 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좌표까지 나와 있어.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사실 지금 사진첩 뒤지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 사진첩에 생성한 사진을 올리면 좋은데, 일단 지금 네이버로만 할 때 할게요. 하루 뭐, 별 궁금해하는 사람 없을 것도 같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감이래. 자,
이런 거 박물관 내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게 그대로 있어요. 사진 되게 잘 찍어놨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박물관 가면, 이거 진짜 그 찐 건물이야. 침시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 이거 무슨 돼지하고 말 자는 데가 아니에요. 강제로 끌려와서, 기차 타고 강제로 여기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개돼지처럼 산 거야. 보세요. 제 이 수용소 내부. 자, 철책이에요. 절대 여기는 나오면 그냥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거 아니면 여기는 폭파된 가스실과 화장터. 예, 가스실에 우리 그런 거 알죠? 뭐 가끔씩 나오잖아. 연예인들이 군영 체험이라 해가지고 가서 가스 뭐 이렇게 막 눈물 콧물 나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화장터, 하수처리장 이런 게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되게 유명해요. 요거. 이 아우슈비츠 정문에 이렇게 있거든요. 신발, 무더기로 있어요. 요게 지금 그 정문이에요, 여러분. 보이나? 헐트라고 있는 게 뭐 정지 이런 뜻이거든. 이게 정지바. 요 바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내부. 그러니까 지하 감옥. 예, 이런 게 제2수용소 이렇게 기찻길에 깔려 있어. 기차 타고 온 거예요. 고열 살균기, 위령비, 샤워실 뭐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뭔가 공개적으로 올린 것도 있고요. 살해된 수용자들의 사진, 동상. 자, 손톱으로 그린 예수상 어딨어? 여기 있네. 자, 일단 보시면 공동 화장실, 강제 수용기 지금 관광객들 있죠?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은 아우슈비츠를 선생님이 원래 되게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절대 어느 나라를 갈 때 난 절대 여행으로 안 가요. 가서 적어도 박물관이나 꼭 공부하러 가거든요. 역사나. 근데 이때는 이걸 보러 갔어요. 아우슈비츠 여기 지금 강제 수용소를 보러 갔거든요. 음. 왜냐면 사실 아우슈비츠가 여기 아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뭐라 돼 있어. 폴란드 남부잖아.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말고 볼 게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내려가야 돼. 일부러 여기 이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 그리고 할 게 없어. 이거 보잖아. 여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특이해. 우리나라는 뭔가 어딜 가면은 주변에 음식점도 있고 뭐 잘 때도 있고 뭐 있잖아. 이거 없어. 외국은 정말 딸랑 그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차가 있잖아. 여기 만약에 그 차를 이렇게 부킹해서 가잖아. 그 버스 같은 거. 그러니까 주요 메인 시티에서 이렇게 여길 간단 말이야. 가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만약에 경주를 간다. 근데 경주를 가는데 이거 보고 그냥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간도 지켜야 돼. 이 안에 있는 시간도 지켜야 내가 그 시간에 버스 타고 돌아올 거 아니야, 숙소로.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치, 맞아. 선생님 여기 왜 어떻게 갔냐면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에서 서쪽으로 50km니까 우리 50km 정도면은 차로 그래도 꽤 걸리네. 그치. 버스 타도 꽤 걸리는 거리긴 해. 여기가 뭐 그게 막 트래픽 잼이 있고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시작을 맞아. 크라쿠프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 크라쿠프가 어떤 데냐면은 우리나라 경주 같은 데야. 약간 남쪽이야. 그리고 그런 동네, 역사적인 동네거든. 그래서 여기서 50km,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50km 가야 돼. 그래서 인구 5만 명의 작은 공업 도시로 폴란드어로는 뭐 52 행침 어쩌고저쩌고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의 상징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아까 소강료가 그거야. 시체를 화장터. 유대인들을 실현하는 철로, 아까 그 철로 있었잖아요. 그게 왜 끔찍하냐면, 그거 타고 오는 거예요. 잡아서, 기차 태워서 여기로 오는 거야. 고문실. 보세요. 봄 친일 장관인 하인리히 힘러가 주동이 되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 오케이? 아까 그 펜스가 사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거야. 기관총에 설치된 감시탑. 처음에는 정치범. 히틀러의 명령으로 대량 살해 시설로 확대.
대학살을 시작. 자, 정치범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정치범이라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히틀러를, 그치? 당연히 반대하겠지. 반대하는 세력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우리 뭐 민족을 뭐 해치거나 그럼 당연히 지도자가 나와서 할 거 아니야. 정치범이란 이름으로 범죄자가 아니잖아. 근데 정치범이란 이름 일단 다 1차. 원래 다 그래요. 그 수순이 얘네를 데려갔어. 열차로 실려온 사람들 중 쇠약한 사람이나 노인, 어린이들은 곧바로 공동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로 보내 살해되었다. 자, 이 대목은 뭐냐면요. 일단 사람들을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한데 진짜 그런 거다. 쓰레기 치우듯이 일단 쓰레기 치우듯이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오는 거야. 기차로. 왔지. 막상 오잖아. 자, 쇠약한 사람, 뭐 병든 사람, 노인, 어린이들 뭐예요? 노동력에 쓸모가 없잖아. 그냥 밥만 축내지.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바로 죽여요. 그래서 우리 샤워하러 갈게요. 이거 영화도 있잖아요. 되게 슬픈 영화예요. 그죠? 인생 아름다워라고 있죠. 굉장히 슬픈 영화인데요. 나는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굉장히 우울해요. 이거는 10대 때는 내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10대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되게 막 그렇잖아. 하루에도 지금 사이클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너무 좀 심한데 모르겠어.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너희들 오래 힘들게 왔으니까 샤워하자. 그리고 이제 샤워실 데려가. 그게 가스실이었어요. 그래서 가스 넣고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스, 총살, 고문, 질병, 굶주림, 인체 실험. 자, 인체 실험이 굉장히 여러분 되게 슬픈 얘기죠. 음. 자, 전쟁을 치르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사람한테 균을 넣어요. 에? 알죠? 병을 일부러 병균을 넣어. 그 다음에 그거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또 약을 넣어. 아니면 해부를 해. 근데 해부할 때도 사람이 음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아니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의 메커니즘을 본다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개를 할 수도 있고 그쵸? 복강절개 같은 거. 뭐 마취가 어떻게 얼만큼 됐겠어. 정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해. 정말 잔인한 거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런 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냥 정말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그쵸? 죽어있는 시체를 하면은 저기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는 실험이라는 거는 일단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병자한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보려면 적어도 세포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끔찍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400만 명. 3분의 2가 유대인이다. 희생자 유품은 재활용품에 사용됐고 장신구나 금리 참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장신구나 금리는 금괴로 만들었대. 희생자의 머리카락을 모아 카페트를 짰으며 뼈를 갈아서 골분 비료로 썼대. 이 말이 되나요? 에? 사람을 태워서 그죠? 뼈를 비료로 썼대. 이게 말이 돼? 자, 45년 1월에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나치는 대량 학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막사를 불태우고 건물을 파괴했대. 근데 소련군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서 수용소 건물 막사 일부가 파괴되지 않고 남게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여기서는 그냥 보존하기로 결정했대요. 자, 희생자를 위로한 뭐 위령계 여기 있고요. 수용대 박물관이 있고 뭐 어쩌고 유네스코는 아우슈비츠를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자, 내가 본 거 가서 얘기해 줄게요. 내가 가서 본 거는 선생님은 어 일단 그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그 우리나라도 식민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 것도 있었고요. 원래 약간 한해 나라를 알아본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가 굉장히 한해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되게 끌려서 갔다.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본 그거는 되게 아직도 지금 너무 잔상에 남아.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잠깐 사진 나왔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가고도 싶고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벽을 막 손톱으로 막 긁는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어. 그 손톱 자국들이 벽에 이렇게 막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 근데 그걸 보잖아? 너무너무 눈물이 너무 진짜 갈 수 없지. 여기 봐봐. 1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다 있잖아. 아까 뭐 고압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나 그냥 걸리면 총살이고. 안에서 죽나, 밖에서 죽나, 안에서 뭐 병 걸려서 죽나, 인체 실험으로 죽나, 응? 어쨌든 죽는 목숨이야.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희망이 없이 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막 아까 무슨 진짜 솔직히 요새
요새 그거 알죠? 그 개돼지도 그렇게 그런 데서 하면은 뭐라고 하지, 우리? 동물 학대라고 하잖아. 그치? 우리 뭐 강아지들 다 얼마나 이렇게 지금 얼마나 예쁘게 키워. 어쨌든 그렇게 요새 키우지도 않는 그런 사육장 같은 데다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그것도 좁아. 알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층층층 알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폭에서 잔단 말이야. 그렇게도 하고. 근데 내가 본 건 아무튼 손톱 자국이 난 너무너무 슬펐고 그다음에 또 뭐가 슬펐냐면 그 안경 있어요. 안경 같은 거 있죠. 그 유품. 그런 것들이 어느 방인가에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산더미처럼. 그 사람들의 그 희생자들의 그냥 그 안경이 그 당시 안경이잖아. 근데 그 눈으로 본다? 네, 너무 슬퍼. 그냥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이고. 근데 나는 참 그런 게 근데 그리고 여기 가면은 물론 100%는 아니겠지. 그 희생자들을 100%쓸 수는 없지. 왜냐면 뭐 신원 미상도 많고 솔직히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피해자들은 알 수가 없어. 100%알 수가 없어. 그냥 길 가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 만약에 뭐 가족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은 죽은지 잘 모르는 거야. 그나마 그냥 밝혀진 사람만 쭈루룩 이름이 써 있거든. 뭐 김철수,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이름이 쭈루룩 써 있어. 그것도 너무 슬펐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이런 때는 그런 거잖아. 이런 데 가면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 내가 느낀 거는 너무 땅이 너무너무 넓어. 그러니까 그냥 진짜 굉장히 넓은 어떤 땅에다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생뚱맞은 거야. 이거는 어떤 그냥 시골 있지. 시골에다가 이런 걸 지어 놓고 펜스 쳐 놓고 여기서 죽이는 거야, 그냥. 학살을 위해서 만든 나가 보면 진짜 볼 거 없어. 아까 무슨 남아 있는 거 있죠. 뭐 화장터, 철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딱히 뭐는 없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 같아. 이 얘네를 뭔가 꾸민 것도 없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냅뒀어. 냅두고 그냥 그 박물관만요. 그런 거 왜냐면은 그 메모리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곳을 갈 때는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놓고 가야 돼, 미리. 왜냐면 이런 곳은요, 공부를 안 하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어디 갈 때는요, 특히 어디 내가 방문하잖아? 적어도 한두 달은 공부해야 돼. 역사나 지리나 여러 가지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 사람들, 하다못해 음식까지. 왜 여기서 이런 음식이 발달되는 것도 알고 가면 굉장히 재밌거든. 아무튼 이거 좀 딴 얘기인데. 그래서 보고 왔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내가 여기서 느낀 게 내가 여기서 독일 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잖아요. 내가 특히 지금 독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독일. 독일은 그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있죠. 독일인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그 방송인 있잖아요. 그 누구지? 이런 다니엘. 그쵸? 독일 사람 다니엘 있잖아요. 방송하는 사람. 근데 나는 그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왜 좋아하냐면 되게 뭔가 그러니까 독일 사람의 그런 젠틀함이 있어. 독일 사람들은 좀 딱딱한 게 있거든. 뭔가 이렇게 스윗하진 않아.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막 이탈리아 이런 남자들 굉장히 스윗하잖아. 그치? 막 허니 이러면서 굉장히 스윗한데 독일 애들은 안 그래. 독일 애들은 그냥 되게 딱딱해. 그냥 할 말만 딱딱딱 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독일어가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거든, 원래. 근데 내가 그분을 그 방송하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 역사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그 사람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 많이 배우고 그냥 똑똑하고 개념이 있는 사람 생각했다. 근데 실제로 막상 나가보잖아? 그럼 이것도 약간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 왜냐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만난 독일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과의 마인드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런 데 가잖아요. 진짜 내가 놀랬던 게 오히려 폴란드 애들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구나. 근데 맞지. 사실 피해자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응? 피해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만난 독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더라고, 바탕에. 그래서 난 좀 되게 놀랬어요, 사실은. 내가 물어봤지. 교육을 받냐? 그때, 교육을 받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대. 그러고 나서 막상 또 독일 가잖아? 그럼 독일 가면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곳곳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범죄라기 뭐해. 그러니까
그 세계 전쟁을 일으킨 그 원천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곳곳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한 특정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일상인 거야. 이 사람들은 사고하는 게 되게 일상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이해 왜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말 많죠. 지금 일본하고 너무너무 말 많잖아요. 이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일본하고 저거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이래저래.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국민하고 나라는 좀 별개거든. 뭔 말이냐면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막 일본이 너무 밉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거는 약간 일본이 하는 그 외교적인 문제하고, 그쵸? 그러니까 나라로 하는 문제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건 있지. 그 와중에 되게 무지하고 뭐 극우화 돼가지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극우 세력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냥 반한 한국 사람 조센징들은 어쩌고 이러면서 나라 역사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 자체는 일본의 그 근간은 뭐죠?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을 침략의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인드를 역사나 정치에서 써먹는다고 그, 그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들 나라에서는 그게 국익인 거야. 국익. 오케이?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 우리나라를 먹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본 나라에서는 까놓고 언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나라잖아. 언제 또 뭐가 지진이 날지 뭐 항상 그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 너무 그냥 예전부터 항상 우리나라는 침략의 발판이었잖아. 우리나라를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들의 꿈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무조건 밟아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어? 북익에서는 일본은 그런 스탠스가 당연한 거야. 문제는 뭐야? 방어를 못한 우리나라죠. 자, 일단 독일하고 폴란드 관계랑 난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쨌든 독일은 모르겠어. 그게 쇼맨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 고위층이나 국민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죄의 마인드가 있어. 나는 이걸 글쎄 내가 고위층 만나지 못했지. 내가 무슨 뭐 총리를 누굴 만났겠어. 그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매스컴에서의 이미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뭐라 해야 될까 워딩들 이런 워딩들은 이미 충분히 그 검증이 된 거잖아요. 누구나 비난하지 않아 독일을 사죄하고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건 검증이 됐어. 어쨌든 보여지는 게 쇼맨십이든 뭐든 일단 일본은 그 쇼맨십 자체를 안 하잖아. 자 일단 그 상태에서 내가 만난 적어도 독일 친구들은 다 사죄의 마인드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런 데를 만나면요 해외 친구들을 만나면 특히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만난 친구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한다. 정치, 역사 이런 것도 얘기해. 근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 사실 이 외국 친구들하고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반이 갈려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외국은요 더 심하지. 온갖 이해관계가 다 충돌되잖아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이럴 수도 있어. 물론 그걸로 막 싸우고 막 그러진 않아.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냐면 알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막상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나가면 우리나라가 최고야.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자가 돼. 그런데 우리나라 디스한다. 그래서 디베이트 같은 거 할 때요.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러니까 화살이 가면 안 돼. 그 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존중해줘. 다 들어줘. 아, 맞아. 그 상황에선 너희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린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어. 이 정도. 되게 소프트하게 말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미덕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뭐였지? 우리 막 그런 프로 있었잖아. 그 다니엘 씨 나온 비정상회담 같은 것도 보면 자세히 잘 들으면 되게 뾰족하게 말한 사람이 있고 되게 이렇게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야기는 일단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누차 말하지만 그게 그 상황에서 폴란드는 피해자고 독일은 가해자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그 상황에서도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 시대를 살았던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우월하니까 너네가 당하는 거지. 그렇게 마인드를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무조건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외 친구들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게 일본, 중국 이런 뭐 이런 동아시아권 우리 거는 굉장히 그런 이슈가 많죠. 우리 사이에서도 사실 그런 이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유럽 친구들하고 막 디베이트를 하는데 되게 웃겼어. 그래서 어쨌든 독일 친구들 계속 미안하대, 미안하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민초잖아, 민초, 대중.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만난 친구들은 어쨌든 다 사죄의 마인드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 친구도 좀 별로였거든. 왜냐면 왜 별로였냐면 그냥 노잼이야. 노잼이고 별로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되게 딱딱한 거야, 애들이. 뭐 되게 딱딱해.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렇게 느낀 거였어. 그냥 언어도요. 그냥 그렇게 들리고요. 우리가. 독일말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는 것도 있지만 약간 감정 표현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그 상황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뭔가 그 감정 표현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음 막 이렇게 프리하게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 독일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표현을 좀 이렇게 정제된 표현만 하고 약간 그 모르겠어. 그 약간 그 나라의 그런 건지 내가 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내가 본 친구들 그랬어. 어쨌든 다 예의 바르고 그냥 사죄하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를 이제 그 제너사이드를 보면서 인종학살, 그 대량학살 이런 얘기를 봤는데 내가 인제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참 그 사죄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독일을 공격할 수가 없어. 그래 독일? 그래 알겠어. 그 뭐 그렇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계속 미안하다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 지금 사실 너무 한숨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이 취하는 태도는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당연하다니까? 아니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 뭐 대마도 뭐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착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만약에 국익을 위해서 "야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다." 하면서 우리가 하잖아? 당연히 국민들 똘똘 뭉치지. 우리나라 거라니까. 우리나라 이득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든지 국익이라고요. 근데 그 방어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내가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게 여러분 공부라는 건요. 당장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중요해. 그치? 그건 무조건 베이스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점수니까, 스코어니까. 왜냐면 이거 너희들 인생을 쫓아낸다고 이 점수는. 근데 플러스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게 이런 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방향이라든지 그 큰 틀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과거를 알아야 현재도 알고 미래로 아는 거죠.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많이 당했죠.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아픈 과거니까 외면하는 게 있다고. 이거를 들춰서 너무 아프잖아. 이게 지금 나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가서 아우슈비츠까지 가서 내가 동떨어진 이 나라에서 내가 왜 보고 있지? 남의 나라니까. 이 아픔을 상처를 들춰내는데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은 거야. 그치? 내가 감정이입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할머니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되게 슬프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런 아우슈비츠 같은 게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되게 정말 이렇게 할 정도로 갈 수 있을까?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는 더 감추게 되는 것 같아. 나의 치부를 가리듯이. 근데 그렇게 나도 참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들추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들추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골마 터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역사가 왜곡되고 실제 팩트랑 다르게 가짜 뉴스가 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참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나도 사실 어른의 입장으로서 나도 참 죄의식을 느껴요. 왜냐면 선생님도 굳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나의 뭐 불이익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민족이라는 게 그쵸.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어디 예전에 따져보면 그치? 우리 뭐 동네 내가 살았던 할아버지의 동네 분이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들춰내는 순간 내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 겪은 일이고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까. 그치? 아직 그래도 100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면이에요, 여러분.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좀 안 그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뺏기면 어떡해요? 진짜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공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특히 2030 모르겠어요. 2030? 아니 모르겠다. 2030이든 뭐 10이든 공부도 공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알아야 되고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삶이 편하다. 내가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부터는 나에게 권리도 없는 것 같아. 이,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 일본도 그래요. 일본이, 이거 내가 또 따로 이건 원래 내가 따로 하루 올릴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다른 테마거든요. 내가 지금 예를 들 나라가 일본하고 싱가포르예요, 여러분.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상한 나라예요. 특히 일본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좀 되게 더 특이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 역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야.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싱가포르하고 일본의 그 영피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 그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겪은 상황에서 알게 된 상황이라 일단 이건 좀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이 길었어요. 일단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건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아우슈비츠 갔고 참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그래요. 보면은 한국 사람도 많이 가요. 갈 거야. 보시면 아유, 나는 모르겠어. 이런 거 내가 포스팅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 근데 이제 하신 분들도 많네, 그치? 여기 오슈비행 지금 써 있잖아. 그래서 폴란드 가서, 되게 이런 투어 버스를 타고 갔네. 그래서 한번 이게 돌아보세요. 근데 나는 솔직히 현지까지 가는 걸 추천하진 않아. 이런 걸 눈을 본다니까? 근데 있잖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음, 이분 되게 사진 많이 찍으셨네. 나는 이날 별로 사진 찍지 않았어. 왜냐면은 너무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되게 재밌고 뭐 이렇게 맛집이야.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 했어. 막 되게 신나게 찍는다. 근데 너무 내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슬펐어 이래저래. 근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되게 이렇게 포스팅 하신 분들 많고 한번 쭉 보시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신발 무덤 같은 거, 안경 무덤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무덤 같이 내 앞에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압도감이랑 그냥 솔직히 우울했어. 그래서 내가 별로 추천하진 않아. 별로 너희가 만약에 간다고 난 별로 뭐 이렇게 가람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뭔가 이렇게 큰 인사이트는 없어. 왜냐면 나는 그냥 공부하고 싶고 이 나라를 탐구하고 싶어서 간 거지. 굳이 그 하고 가는 좋은 관광지 중에 굳이 이렇게 우울한 뭐 이렇게 뭐 그런 기운을 얻어오는 그런 걸 내가 추천하진 않아. 그냥 너네가 뭐 굳이 가겠다면 뭐 말이지 않겠지만 별로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뭔가 내 인생에 정말 되게 중요한 사이트라서 나는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관심 없는 친구들은 굳이 그냥 나쁘다기보다는 우울해 갔다 오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메모리얼 자체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폴란드랑 독일 관계랑 우리나라 일본 관계 굉장히 달라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대량 집단 학습 하는데 확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쭈글쭈글 하는 건데. 자, 여러분 결론은요.
그러니까 참 공부할 거 많아요, 여러분. 하시면서 이것저것 한번 역사 공부도 하시고 해보세요. 세계사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뭔가 접목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안녕.